안녕하십니까. 저는 북광여자고등학교 2학년 조영서입니다. 여기 혹시 혈액형이 A형이신 분들 있으신가요?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손든 분들께 여쭤볼게요. 혹시 주변에서 너 눈치 많이 보겠구나 하는 얘기도 들어보셨나요? 연구 결과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특정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A형은 소심하다 그러죠? 저도 A형인데요. 공교롭게도 전 소심합니다. 눈치를 많이 봐요.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친구들한테 야, 너 오늘 놀 시간 있어? 너 지금 밖으로 나올 수 있어? 하고 이야기할 때도 혹시 거절당할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고민을 거듭하고 말을 건넵니다. 또 여기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공개 수업 날이 되면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막 질문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는 모습을 봐야지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손이 안 들어지는지 선생님의 말씀이 또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가슴은 콩닥콩닥 손을 들까 말까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들었다가 내렸다가만 반복하다 끝나고 마는데요. 여러분도 보통 생활하실 때 눈치가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이 있으신가요? 한번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눈치를 보십니까? 또 어떨 때 눈치를 보십니까? 그리고 누구의 눈치를 보십니까? 부모님 눈치? 아니면 사춘기 자녀들의 눈치를 보시나요? 저 같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친구들 눈치, 선생님 눈치, 그리고 사회와 세상의 눈치를 보게도 되죠. 저는 사람들을 무척 좋아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본 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 눈치를 보는 상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로 하여금 눈치를 보게 만드는 그 사람은 나를 긴장시키고 신경 쓰이게 만듭니다. 근데 내가 눈치를 보는 그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눈치를 보는 것 아닐까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눈치를 보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 나의 관심을 온통 받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겠죠? 눈치를 본다. 그것은 자칫 소극적이거나 자신의 의견이 없는 부정적인 단어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눈치 보기란 긍정의 시그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심하고 눈치 보기 대장이었던 저는 반장 선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지금까지 9년간 9학기 학급회장과 1학기 학급부회장, 그리고 지금은 북광여자고등학교 제31대 정교부회장으로서 친구들과 뒤엉키고 섞이며 함께 즐거운 일들을 기획하고 벌여왔습니다. 저의 행동을 제약할 것만 같았던 눈치 보기가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해주었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눈치 보기를 통해 사람들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죠. 어린 시절 제 꿈은 개그맨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행동에 사람들이 웃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 앞에서 꽈당 넘어지며 슬랩스틱 코미디를 선보이기도 하였고 재치 있는 말들로 친구들을 웃게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보 흉내를 내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훈수 대접을 받는 모습을 본 저희 부모님은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사람들을 웃기는 게 좋은데 하고 고민을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제 자신의 눈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마구잡이가 아닌 아이디어를 구조화시키고 형식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꽁트를 꾸미고 동영상을 제작하고 표현하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 반응을 보며 저는 더 행복해졌습니다. 세상의 눈치와 나의 눈치를 포용하고 나니 새로운 경험과 더 큰 가치를 얻게 된 것이죠. 이렇듯 저의 눈치 보기 대상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의 눈치, 또 선생님의 눈치, 부모님의 눈치를 보다가 전 제 자신의 눈치를 보게도 되었고 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발명 활동을 시작하게 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5살 차이 나는 제 어린 남동생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저희 눈치의 초점은 모두 맞춰주었죠.
그래서인지 그 시절엔 어린이들을 위한 발명품들을 제작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어쩜 눈치 보기의 다른 이름은 그 대상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 그리고 애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담긴 발명품 중 한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발명한 미술물통인데요. 옛날에 동생과 함께 야외 미술대회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제 같이 그림도 그리고 이제 물감을 칠할 때가 됐는데 동생이 저를 도와준다고 물통에 물을 길어오다가 그만 제 그림에 엎질러뜨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손잡이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그림도 망치고 모두 기분이 안 좋아져서 돌아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면 적은 힘으로도 물통을 다 옮길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은 실내와 실외에서 편하게 물통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발명품입니다. 이것은 접고 펴기가 좋아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또 부피가 작아서 보관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어린 동생들이 물을 들 때에도 안정적으로 많은 물을 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물통을 사용한다면 제 동생처럼 물통을 쓰러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고 실내외에서 모든 활동으로 미술 활동을 할 때 개인이 따로 물통을 챙겨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일이 없겠죠. 이 모든 활동들은 다 눈치 보기에서 비롯되었고 제 발명품을 사용하고 기뻐할 사람들의 모습, 또 편리해질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발명품을 고안하고 설계하고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아마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개인의 창작물이 세상과 맞붙이는 첫 문턱이라고 할까요? 우선 제 발명품이 제 기능을 할 재료나 그리고 소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재료를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고치고 그리고 조정할 수 있는 공장을 찾아야겠죠. 이 과정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건 안 돼. 내가 어려서 못나 본데 이런 소재로 이런 걸 만들 순 없어 였습니다. 그럼 찾아가는 공장들마다 그렇게 안 좋은 말을 듣고 나니까 저는 정말 절망감에 빠지고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제가 포기했다면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없었겠죠. 저는 사람들이 왜 내 발명품을 이해하지 못하지? 왜 불가능하다고만 할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 기존에 없던 것,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럴 거야. 내가 이해가 되게 잘 설명해보자 하고 설명서도 다시 쓰고 기존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시제품 모델도 직접 만들어가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그 관계자분들과 얘기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한 끝에 시제품을 만들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문제인가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저는 시도하게 되었고 그 제품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분들의 안 된다라는 말은 오, 대단한데? 나랑 같이 사업해 볼래? 라는 긍정적인 말로 바뀌기도 하시죠. 이때의 눈치 보기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유연한 사고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말이 안 통한다고 제 고집만 부렸더라면 이런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관계자분들과 계속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고민하다 보니 좋은 결과물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저는 어디서든 누구와 문제가 생기더라도 함께 개선시킬 방법을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어떤 일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상황에 내가 빠져들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말이죠. 눈치 보기는 제 삶의 폭도 넓혀갔습니다. 자라면서 저는 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졌고 제가 바라보는 세상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눈치 봐야 할 사람들도 더 많아졌죠. 그동안 청소년 국회의원과 특허 청소년 발명 기자단을 포함한 4개의 기자단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마을 비역 박람회 장학생 또 발명 장학생으로 선정되면서 저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도 눈이 뜨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들,
진로 고민, 진학, 취업 고민, 인구 절벽의 고민, 고령화 시대에 따른 고민,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느낄 스트레스와 외로움에 대한 고민 등등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맡겨야 하는 우리 사회는 저 같은 학생들이 발을 내디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 혼자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도망가고 싶진 않습니다. 그 문제들 속에 뛰어들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IP 영재기업인 교육원을 통해서 발명을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고 또 창업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겠죠? 지금 저와 제 친구들은 모두 고등학생이고 감수성이 풍부할 나이에 학업으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반복되는 스트레스와 또 시험 그리고 결과 속에 매번 불안하고 초조해하죠. 우리 고등학생들의 마음과 머리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어져 있는 것 같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과 선후배님들, 선생님들이 모두 서로의 눈치를 보며 서로를 위로해주고 또 힘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숨쉴만 하고 우리 좀 더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눈치 보기로 그래도 우리는 맑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눈치 보기를 하며 살아온 얼마 되지 않는 제 인생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눈치를 본다는 것이 나쁘게 느껴지시나요?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눈치,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눈치, 나를 북돋아주는 눈치, 그리고 이렇게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원적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눈치. 저는 눈치를 본다는 것은 모두를 협력할 수 있게 하고 상생할 수 있게 이끄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눈치 보기의 달인이 되어보시겠습니까? 앞으로도 저는 제대로 된 눈치 보기를 하며 제가 속한 이 세상을 더 밝게, 더 멋지게 이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